1화가 올라가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두 번째 시간 유격수와 이루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요런 컨셉의 이 유튜브 영상이 좀 어떠신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제가 의도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싸움은 안 일어나고 댓글에서 정말 건전한 토론을 하고 있는 요 이제 건전한 토론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의견을 보고 참 아직은 그렇게 맨날 싸움박질이 나는 유튜브지만 팀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또 두 번째 주제 준비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공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루수와 유격수 각 1인 주전일 될 선수 각 1인을 두산베어스가 공개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입 공채죠. 대기업 공채가 이제 두 자리나 티오가 났고 이 왜 티오가 났을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허경민 선수가 나가고 강승호 선수가 이제 3루로 수비를 변환하면서 이루수와 그리고 김지호 선수가 은퇴한 자리에 유격수 자리가 공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선수를 조금 주전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자, 이 컨텐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 하나 이 선수가 주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선수들은 그냥 이런 선수들이었고 여태까지 어떤 기록을 나타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팬들의 의견은 어떠하다라는 거를 전달해 드리는 거지 제가 누가 좋아서 누굴 미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을 좀 해볼게요. 왼쪽에 이제 이루수 핏이라고 생각되는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놨고요. 오른쪽에 유격수 핏 그리고 박지훈 선수가 조금 물음표일 겁니다. 이 선수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장 맨 뒤에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수 부분입니다. 일단 캠프 명단 이렇게 먼저 살펴볼게요. 1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 박준순, 박지훈, 여동건, 오명진, 이유찬 선수가 이렇게 포함이 됐고 임종성 선수는 왜 안 들어갔어요? 김동준 선수는 왜 안 들어갔어요? 했는데 이 두 선수의 일단 위치는 각각 김동준 선수가 1루 백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임종성 선수가 3루 백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코너 내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제외해 놨습니다. 그리고 2군 스프링 캠프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박계범 선수, 박준영 선수, 이선우 선수, 한다현 선수, 김민호 선수, 김준상 선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란색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두 선수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다현 선수는 2루랑 유격수가 가능하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주로 3루수로 쭉 뛰었고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등록 명단이 나왔죠. 각 팀별로. 그리고 김중성 선수 역시 내야 멀티 모든 포지션이 가능하고 육성 선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란색 표시를 해놨고 김민호 선수가 장타형 유격수 이 선수도 육성 선수지만 그래도 조금 정말 유격수에 정말 사람이 없다면 그나마 조금 한번 볼 수 있는 자원일 것 같아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조금 색으로 구분을 해놔봤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이루수 쪽에 오명진 선수입니다. 제가 선수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타이틀을 좀 달아봤어요. 좀 쉽게 한 줄로 이 선수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거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명진 선수의 타이틀은 성장하는 퓨처스 성적입니다. 위에 요 퓨처스 성적 보시면은 위쪽이 이제 점차 이제 시즌이 지나갈수록 성적이 나오는데요. 점차 퓨처스에서 타격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명이 코리안 후한 소토 오명진 이제 뭐 본인 인터뷰에서도 올해 꼭 주전 되겠다. 그래서 5시즌 동안 1군에서 단 9경기를 뛰었지만 매해 성장하는 퓨처스 기록 24시즌은 OPS가 891을 기록을 했고 또 작년 퓨처스 타격왕 2위를 했습니다. 주 포지션이 이루수, 군필, 공 1년생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주변 인터뷰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선수는 정말 노력하다. 오명진보다 야구장에 일찍 나오는 선수 찾아보기 어렵다. 뭐 이런 코칭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요소 중에 하나죠. 열심히 하는 선수여서 조금 기대를 나타내고 있고 이승엽 감독 역시 오명진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사실은 우리가 1군에서 굉장히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제대로 명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제가 퓨처스 경기를 작년에 좀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오명진 선수는 약간 최주환 선수를 좀 떠올리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확 들어왔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타격
그렇게 장타형은 아니지만 장타를 때려낼 수 있습니다. 뭐 다 좋아요. 근데 수비가 뭐 수비를 못한다는 아닙니다. 정말 수비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돌글러브 느낌 난다라는 그런 수비를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이 최근에. 그래서 또 지나가면서는 또 수비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유격수 자원으로 분류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유격수보다는 이 이루수 자원이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타격, 그 다음에 수비 정말 잘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에 2군에서 에러가 수비적으로 14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안정된 수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발전하는 거를 기대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명진 선수는 좀 잘 됐으면 할 거예요. 팬분들이 또 가장 잘 됐으면 하는 선수가 열심히 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오명진 선수의 이번 시즌 활약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 바로 다음 선수 넘어가겠습니다. 또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는 서울고 키스톤을 꿈꾸며 여동건입니다. 여동건 선수가 점차 기록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아마 1군에서 정말 잠깐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야무지게 배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1군에서 9경기 15석을 소화했고 이렇게 4할의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잘 돌리고 빠따 좋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물음표가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루키 시즌을 이제 막 지났고 5툴 플레이어의 수식어가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정말 물음표인 거는 전 이건 것 같아요. 뭐 퓨처스에서 빠른 성장세도 있고 적응 뒤에 1군 타격 재능을 보여주면서 기대감도 있었지만 본인은 유격수가 더 편하다. 그래서 유격수 자리에서 조금 더 타격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격수 수비를 하는 거 봤을 때에는 또 글쎄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아마 이 선수도 그래도 수비가 조금 더 유격수보다는 편안하다고 분류가 되는 2루로 좀 분류를 해봤고 아마 2루 자원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팀에서도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수까지 이제 쭉 살펴볼 건데 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냐, 조금 난 이 선수가 좋은데 라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명진 선수, 여동건 선수 이야기를 좀 길게 할 수도 있으나 이 길게 할 수 있는 내용에 그러니까 저도 많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파악하시려면 어지간해서는 퓨처스 경기를 조금 챙겨보신 분들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은 제가 전달할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런 내용까지는 일단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여동건 선수 역시 2루에서 괜찮은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고 많은 팬분들이 좀 빠르게 밀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무작정 바퀴에서 서비스 타임 날릴 이유 있냐, 2군에서 점차 가다듬고 서비스 타임 관리하면서 군대 문제까지 해결하고 온 다음에 서비스 타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야기 역시 뭐 공감은 됩니다만 사실은 여동건 선수까지 자리를 주자라는 게 우리 팀 지금 현재 뎁스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교 최초 한 시즌 50안타의 주인공 박준순 선수입니다. 전면 드래프트에서 우리가 1라운드로 작년에 이렇게 뽑아냈고 24년 덕수고 시절 고교 최초 한 시즌 50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컨택이 뛰어난 타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1라운드로 선택을 했죠. 그러면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등번호 역시 52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서 52번에 좋은 기운을 받아 모든 게 좋은 툴가이 플레이어, 본인은 유격수 2루수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여동건 선수와 마찬가지인 이유로 2루수부터 소화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도 2루수가 수비적으로 조금 부담은 덜 가니까 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박준순이 올해 올라올까요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24시즌에 야수가 데뷔했던 이렇게 좀 목록을 살펴봤을 때에는 충분히 박준순 선수 역시 1군에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 보고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즌 1군에서 정말 맛보기로 봤던 루키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여동건, 임종성, 류현준, 전다민 선수를 우리가 어쨌든 확인을 했죠. 1군 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봤고 팬들이 기대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마 박준순 선수도 그런 결과 같이 1군 무대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순 선수가 좀
빠르게 올라와서 2루에 자리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만질 거는 만지고 완벽한 기회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특히 야구 팬들이 신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해진 시각이 있습니다. 그 엄격해진 시각의 이유가 뭐냐? 이게 다 이정우랑 강백호 때문입니다. 신인들 위에서 상위 라운드에서 야수 뽑아가지고 그냥 갖다 넣어놓으면은 알아서 다 빵빵 홈런 치고 빵빵 안타 치고 수비 딱딱 해주는 줄 아는데 사실 그 두 선수가 정말 유별나고 특출난 선수였지 대부분의 루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이야기도 좀 해야겠군요. 김도영 선수는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루키로 대단한 선수였죠, 처음부터. 근데 그 김도영 선수마저도 첫 시즌은 본인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으니 우리가 이번 시즌 이렇게 루키급 선수들을 볼 때 어느 정도의 감안은 하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루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이 세 선수 정도의 뎁스가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좀 선의의 경쟁, 좋은 경쟁 또는 정말 여기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어떤 선수든 나와서 주전을 차지해주는 팬들의 눈을 만족시킨다기보다는 선수 개인이 그리고 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즌을 만드는 선수가 2루 주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격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2루수 쪽은 조금 후루룩 넘어가는 느낌이 있다면 이 유격수 후보군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빠와 까를 둘 다 미치게 해! 이유찬 선수입니다. 정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유찬 유격수가 맞냐라는 물음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이유찬 수비는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기록을 살펴보면 이유찬 선수의 이 공격적인 지표는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특이했던 점은 지난 시즌 수비 에러 지표인데요. 이유찬 선수가 수비를 못한다고 이미지가 생성이 된 거는 사실 23시즌입니다. 23시즌에 정말 많은 에러가 나왔죠. 정말 기초적인 실수가 많이 나오면서 이유찬은 수비를 못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게 좀 씌워졌던 시즌인데 이렇게 기록을 살펴보시면 24시즌 2루수와 유격수에서 수비를 진행했을 때 단 한 개의 수비 실책도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정말 의외의 수치였습니다. 저 역시도 기록을 찾아보고 왜 2루랑 유격수에서 에러가 그렇게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정말 나쁘지 않은 수비. 다만 이 필딩률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적으로 제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왜 제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필딩률, 특히 수비 지표를 여러분들이 스태티즈에서 보실 텐데 트랙맨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 지표가 맞나라는 물음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절대적인 지표를 참조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어떤 선수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정도구나를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스태티즈 기준에서 9이닝당 레인지 팩터 유격수 부분에서 수비 범위를 생각했을 때 박준영 선수가 오지환 박성환보다 9이닝당 레인지 팩터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수비 지표는 조금 물음표를 갖고 보셔도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유찬 선수가 외야 알바도 기록을 했고 참 내야로 다시 돌아오기 어렵지 않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번 시즌 박준영 선수의 공백이 시작이 되면서 아마 유격수로 스타트 출전할 수 있는 게 아마 이유찬 선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팬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송구 불안 아닌가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유찬 선수가 빠와 까를 둘 다 미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25시즌 빠와 까를 정말 둘 다 미치게 해서 몬스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선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바로 원래 유격수 스타트를 시작을 해야 했던 박준영 선수입니다. if 아프지만 않으면 박준영 왼쪽 하단에 보시면 기사를 이렇게 발췌를 해왔습니다. 작년 그리고 이번 시즌 스프링 캠프 시작 직전에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부상으로 이탈하는 가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박준영 이꼴 유리몸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정도로 자주 빠지고 건강의 걱정이 굉장히 되는 선수입니다. 공갈포 스탯을 당연히 줄여나가야 됩니다. 타격에서 삼진율을 줄이고 볼넷의 비율을 높이고 컨택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드라마틱하게
미라클한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1군에서 소화한 타석수가 이제 1000타석에 근접해 갑니다. 그렇다면 타격은 어느 정도 저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를 우리가 이제 조금 상수화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왜 박준영을 유격수로 생각을 하는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강견이고 송구의 정확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서 박준영 선수를 유격수 핏이 아닌데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이유는 아마도 사이드 스텝의 불안함 그리고 레인지의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은 분들이 하셨겠지만, 그보다도 이 선수는 저는 단연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일단 경기장에서 보여야 뭐가 안 좋은지 뭐가 좋은지를 알 수 있으니, 일단 박준영 선수는 건강하게 1군에 다시 돌아오는 게 최우선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박준영 선수가 일단 스타트를 2군 캠프 미야코지마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막전엔 글쎄 라는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물론 개막은 문제없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1군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격수 자원들이 있다면 아마 그 선수들하고 경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박준영 선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넘어가고, 그 뒤에 두 선수는 정말 안타까운 좀 선수들입니다. 절치부심 두산의 안타 박계범, 한간에 두산의 안타로 불렸던 사나이 박계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나왔었죠. 실제로 메모장 썸네일에 나올 만큼 저 포즈 에러하고 난 이후에 후속 처리까지 좋지 않아서 경기를 내줬던 장면의 썸네일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 썸네일의 수비 불안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팬분들도 그렇고 저도 수비가 왜 저렇게 됐느냐, 박계범 선수는 원래 레인지가 넓지 않은 유형이고, 하지만 본인 레인지 안에서의 수비 안정성을 보여주던 선수인데 그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장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시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나고 나니 타격, 수비 다 무너졌던 이유는 다 그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그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으니 야구도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다 그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절치부심하는 25시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첫 해 넘어왔을 때 21시즌에 타격적으로도 WRC 플러스 111.5를 기록했을 만큼 좋은 타격을 보여줬으니, 뭐 에버리지는 낮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성적이면 굿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니 박계범 선수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야 뎁스 자체가 지금 확실한 주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많은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많은 선수들한테 기회가 가고, 그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준다면 그만큼 좋은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뒤에 나올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던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 박지훈 선수입니다. 20일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됐을 만큼 전인 감독이 콕 찍었던 내야, 아니죠, 내외야 포수 제외하고 모든 포지션이 가능한 유틸리티 플레이어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 선수의 1군 첫 출장 기록은 우익수였습니다. 포수 제외하고 모든 포지션을 소화가 가능한 선수다. 그리고 퓨처스에서도 좋은 기록을 타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선수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마찬가지로 그놈만 없었더라면 군 제대 이후 날려버린 1년이 이 선수에게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훈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이제 5툴 플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5툴 플레이어 이상의 플레이어를 저는 작은 육각형이 아닌 성장해가는 육각형 선수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수가 경험치를 먹는다면 육각형 플레이어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 아마 요렇게까지가 내야 후보군일 것 같아요. 이루수와 유격수 부분. 근데 이 후보군들에서 정말 잘한 선수가, 이루랑 유격 상관없이 타격, 수비 정말 잘한 선수가 내년에 아마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다음 시즌에 유격수는 다시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건 약간 조금 쉬어가는 브레이크 타임으로 넣은 건데, 그나저나 국방부 시계는 어디 멈췄나.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그 뒤에 거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두산 베어스가 생각하고 있는 제1 플랜은 아마 유격수 안재석이라는 플랜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내야 뎁스는 정말 많이 모아놨지만 이제 지금부터 원석을 거르고 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 코칭 스태프 여러분들이 잘 해줄 거라 믿고 선수들 역시 잘 해낼 거라 믿는 한 시즌이 돼야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이루수와 유격수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이 선수들이 베테랑급은 없습니다. 그나마 분류하자면 박계범, 박준영 정도? 그 이외에는 정말 루키급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 어린 선수들이 기회와 이 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부터 잘해야 되는 거긴 한데 시즌을 지나감에 있어서 이 선수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에러도 많이 나올 거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얼태기가 없는 스윙도 많이 나올 거고 얼빠진 스윙도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다 성장해가는 과정, 다 이 선수들이 자리를 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보고 여러분들도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루수와 유격수에 각각 어떤 선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를 좀 드렸고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깊게 파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략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가 끝나고 엔트리 구상이 끝나겠죠. 그때쯤이면은 코칭 스태프도 뭐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주전과 백업 선수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아마 이 선수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이 선수가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를 우리가 이제 3월 중순쯤에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방구석 스프링 캠프 2화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또 한 자리가 있죠. 야수를 먼저 좀 빨리 끝내볼까 합니다. 제 4번 외야수 또는 김재환 선수가 지명타자로 들어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좌익수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선수들을 이렇게 보고 후보군이 누구누구가 있고 누가 앞서 있나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컨텐츠가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래도 감사드리는 거는 지난번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갔을 때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에도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받아들여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뭐 스크린샷 같은 건전한 토론 언제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 번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